너무 틀었어요. 그랬더니 더위가 또 약해지죠. 그러면은 수가 화가 돼요? 수도 화를 이길 수 있어요. 화가 수를 이길 수도 있어요. 뭐만 세면은. 기세만 세면은 이 기세론이 이제 앞으로 나와요. 뭐가 이깁니까? 결론은 센 게 이깁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이긴다. 이게 기본 법칙이에요.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데 자식이 아버지를 이기는 경우도 나와요. 그렇다고 후학들이 보는 책에다가 자식이 아버지를 이긴다를 같이 적겠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이긴다를 적어 놓겠어요? 뭐만 적겠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이겨야 된다라는 그 기본적인 이치만 적겠죠. 근데 세상살이에는 자식한테 지는 아버지도 많이 생깁니까? 그거는 또 다른 변형된 상황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뭔가 하면은 금극목, 그 다음에 뭐예요? 수극화. 적당히 중화되라. 그런데 속사정을 따져보니까 목극금도 있고, 그 다음에 화극수도 있고. 됐어요? 이렇게 해서 상대 견제하는 것을 극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요극, 요극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화가 돼야지 이게 세면 이게 지고, 이걸 이기고, 이게 세면 이걸 이기고, 이게 세면은 이것을 이기고, 이게 세면 뭐예요? 이것을 이긴다가 되겠죠? 근데 지금 토 중에서 화다음의 토를 하나 만들어 놨죠. 대표토를. 그러다 보니까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요것만 있는가가 아니고 상극이니까 토극수, 토극목, 목극 뭐예요? 금, 금극 뭐예요? 화. 밖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불이 쇠를 녹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냥불을 갖다 놓고 이만한 쇠덩어리를 갖다 놨어요. 이것도 불이죠. 그러면은 불이 쇠를 녹여요? 불이 쇠를 이겨요? 쇠가 불을 이겨요? 예? 쇠가 불을 이기기도 하죠. 이렇게 화살표가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화극 뭐도 있다? 수극 뭐도 있다? 토도 있다. 그래서 서로 다 뭐 할 수 있다? 극할 수 있다. 극은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뭐 하는 관계예요? 형체, 상극 내지는 견제 관계를 말한다. 자, 이게 들어가 버리면요. 사주 해석이 복잡해집니다. 인체 해석도 복잡해져요. 근데 의학에서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요것밖에 이용을 안 해요. 그리고 명리에서도 요것만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명리는 다 풀지 못합니다. 우리는 반대도 있고 극 중에도 뭐가 있어요? 생이 있고. 자, 이것을 물질로 비유해 가지고 나무가 있어요. 그때 그랬더니 목이 토를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니까 목극토라 그래요. 그리고 나무가 땅을 이겨요? 이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질이 좋지 않으면 나무가 죽는 수도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은 토극목도 있어요? 없어요?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하면은 정신없이 바빠져요. 자, 이렇게 볼게요. 목생화, 목생토, 목생금, 목생수. 가능하고, 그 다음에 목극화, 목극토, 목극금, 목극수도 뭐예요? 가능해요. 그러면은 요건 기본 법칙으로 남겨놓고 속내를 따져보니까 별 희한한 일이 다 생기죠. 우리가 부부라는 것은 서로 좋아서 결혼해서 짝이 돼서 사는 거죠. 부부는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속내를 보니까 좋은 경우의 관계도 있고 싸우는 경우의 관계도 있고 죽일 원수의 관계도 있고 막 이런 게 속에 들어앉아 있습니까? 자, 요것을 수생목, 목생화 또는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하는 기본 법칙에 넣어놨고 실제 내면의 상황은 수많은 이런 변수들은 이것을 깨고 속을 봐서 해석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은 사주의 기가 중화가 다 되어 있을까요? 치우쳐 있을까요? 치우쳐 있죠. 봄에 태어나면 무슨 기운을 많이 갖게 태어나요? 목의 기운을 많이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0대 1이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뭐가 주체예요? 목이 주체죠. 시작, 출발, 발생이 주체예요. 뭐든지 시작해요. 근데 10개 시작했는데 금이 하나밖에 안 나오네요.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사람은 시작할 줄만 알고 개업식만 했지 맨날 망아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대신 시작하는 데는 천재예요. 어떻게 해서 하여튼 시작하게 만드는 데는 천재.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통일당이 전화를 이렇게 해요. 선생님, 이 한방계통을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오세요. 하려면 여기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이고 10이죠. 질문이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 약 같은 거 잘못 써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뒷생각을 너무 하는 거죠. 그 명리 배웠다가 혹시 틀리게 말해서 뺨대기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못 배우는 거죠. 거의 생전 시작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뒷걱정 때문에. 이 사람은요. 뒷걱정 해요, 안 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셔야 돼요. 아니, 선생님 그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저 무조건 시작합니다. 그것을 아주 특기로 말해요. 그러시면은 강의가 몇 날 며칠에 몇 시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아닙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퇴근 시간인데 선생님 그거 가만히 계세요. 지금 가서 등록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세요. 지금 옵니다. 해서 쫓아가 버립니다. 그 등록하고 나서 한 2주 되면 안 나와요. 금이 없어. 결론을 못 보는 사람. 여기는 오라 그래도 생전 안 와. 한번 그냥 들어보라 그래도 안 와. 그래서 어떻게 인터넷은 검색을 하시는지 다음에 시작할 때쯤 되면 또 전화가 와요. 선생님 이번에 또 시작하시죠? 그거 진짜 안 위험합니까? 미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사람 친구가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옆에서 들었어요. 자꾸 전화를 하는 거를. 그럼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뭘 그렇게 뒤를 생각해? 나하고 같이 가. 같이 가서 시작해. 그러면은 하나의 기운이 10이 도와주니까 허적보했죠. 그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게 팔자가 바뀌는 과정이에요. 이게 궁합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만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역시 금이 10이고 1인 사람을 옆에 같이 있으면 뭐예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맞아. 자네 시작하면 큰일 나.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어. 이건 평생 못 해버림. 이런 사람을 만나면 못하죠. 근데 10대 1인 사람은 뭐예요? 가능하죠. 그 대신 이 사람이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궁합은 맞춰서 붙어 있어야 돼요. 같이 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운명의 바뀜의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끌려온 거예요. 통원서당에 왔어요. 빨리 이름 써. 등록해. 여기는 할 수 없지. 하기도 싫은데 그냥 썼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자네 앞으로 자네 나하고 같이 다니세요? 그럼 이 사람 때문에 같이 오죠. 근데 이 사람은 10대 1이니까 와요 중간에 그만둬요. 그만두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버리죠.
그럼 둘이가 잘 엮이면은 삼각관계죠. 이렇게 둘이가 부부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적당히 시작하고 적당히 결론 낼 수 있죠. 궁합이 극이 들어서 안 좋습니다. 궁합이 생이 들어서 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소리 있을 수 없는 소리. 지금 뭐 서너 시간 배워도 그거 당장 뭐 알아차릴 수 있는 의미인데, 상극이 들어서 부부가 상극이 돼서 안 좋습니다. 자, 남편이 10대 1이면은 죽기 살기로 일 저지르고 통원서당에 와서 등록해놓고 갔는데 다 듣지도 않고 가니까 부인이 10대 1이니까 우리 남편 거기다 등록해놓고 반도 안 듣고 갔죠 해가지고 와가지고 수강료 뭐 환급 받아가는 이 부인을 만난 것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둘이가 균형을 맞는 게. 자, 상생을 볼게요. 10대 1인데 10대 1을 만나면 서로 도와주죠. 이건 둘 다 날아다니는 거예요. 결론도 없이. 이런 망해요. 과해지죠. 적절히 뭐가 돼야 됩니까? 중화적 견제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래야 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극 중에 뭐가 있고 생이 있고 생 중에 뭐가 있고 극이 있고 이런 복잡한 이론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상극은 이 중에서 형을 주체로 하고 상생은 이 중에서 뭐예요? 기와 성을 주체로 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 그림은 수생목, 목생화. 기본만 볼게요. 화생 뭐예요? 토. 토생금, 금생수죠. 그럼 여기에 화살표가 기본 극이 나와요. 목극 토, 토극 수, 수극 화, 화극 금, 금극 목. 맞아요? 그러면은 생이 밖에 있죠. 정신을 밖으로 놨죠. 육신을 안으로 놨죠. 이 그림은 틀린 그림이에요. 틀리다 할 수 없어요. 입장을 이제 동양은 정신을 우선하니까. 그러면은 정신이 안에 있고 육신이 밖에 있어요? 예? 밖에 있잖아요. 정신 저 안에 들어앉아 있죠. 정신 나가버리면 뭐 할 수 없겠지만. 그러면은 생은 양의 의미고 둘이 비교하면은 극은 음의 의미예요. 양은 이 방향으로 돌고 양둔이라고 그러고 이 방향으로 도는 것을 음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극 뭐예요? 기본 화. 화극 뭐예요? 금. 금극 목. 목극 토. 여기다 놓을게요. 토극 뭐예요? 수. 그러면 그 속에 별표가 생이 돼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됐어요? 요것은 형이 밖에 있고 정신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안에 있죠? 인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폐가 위에 있고 금에 해당되는 심장이 이쪽으로 치우쳐 있고 이쪽에 간이 들어앉아 있고 요게 중간으로 들어와서 비위가 여기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형체예요. 근데 심장의 실제적 활동은 여기 있어요. 이게 이제 복잡해져요. 이 오행을 보신 적이 잘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토를 여기 놓을게요. 생을 그릴게요. 수생, 자, 수생목, 목생, 화, 여기 와야죠. 요 자리죠. 생을 놓으면은. 화생토, 토생 뭐예요? 금, 금생수, 이렇게 넘어가죠. 수극, 화, 화극, 금, 금극, 목, 목극, 토, 토극, 수죠. 이 그림은 전문 기술까지 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러면은 목은 목자리, 토는 토자리, 수는 수자리인데 화와 금이 바뀌어요. 맞아요? 이것을 금화교육이라고 그래요. 막 이런 게 있어요. 금화교육 뭐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이게 형체와 정신의 그 합치 과정, 상생상극을 합치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인체도 금화교육되어 있어요. 이게. 이 자리 심장이 여기 와야 되는데 화니까 이쪽으로 내려와 있고 폐가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올라와 있는 금화교육되어 있고 뭐 여러 군데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나온 책에서는 제가 아주 그 상세히 적어놓은 책은 보지를 못했어요. 이건 뭐 제가 깊이 설명할 때 이걸 다 할 겁니다. 관상에도 금화교육이 상당히 금, 화 여기도 교육이 되어 있어요. 금 입을 담는 거, 화 안에 화가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서 금화 교육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밖으로 나갈 소리가 아닌데 오늘 한마디 해드렸어요. 자, 수생목, 목생화, 그 책에 있어서 제가 쓰는 화생 뭐야? 토생 뭐예요? 금생, 수, 화극, 금. 생과 극은 공존한다. 따로 놀아요? 공존해요? 크면서 견제를 받죠? 그래서 화극 뭐예요? 금극, 목극, 토극, 수극, 화극, 금극, 목극, 토극, 수극, 화. 이렇게 해서 생에는 극이 여기 공존을 해요. 다시 나가요. 금생 뭐예요? 수생 목, 그 다음에 목생 화생 토생 금생 수. 이게 벌집같이 쫙 퍼져나가서 우주변화 원리를 설명합니다. 이런 도식은 못 보셨을 거예요. 이게 막 옆으로 퍼져나가요. 수극, 화, 그 다음에 수생, 목생, 화, 막 나가죠. 이 뒤에 그림 하나가 제가 맛만 딱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우주변화 원리가 아무리 복잡해도 현재 우주변화는 오행으로 설명이 다 됩니다. 대신 이것을 이렇게 더 확장해서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미는 뭐 수생목 정도밖에 적용을 안 하니까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 그보다 이 복잡한 관계를 요 복합적인 관계, 상호 연관적인 관계, 생중에도 극이 들어앉아서 상호 연관성을 갖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봐야 우주변화의 원리를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극관계에서도 자, 목극토하고 목은 토를 견제하고 있지만은 목이 강하면은 토를 죽이고 토가 강하면은 목을 죽이고 둘이 적당하면은 서로 사차 살리고 생기고. 자, 땅이 있는데 여기가 나무가 적당히 있을 때 나뭇잎도 떨어져 가지고 활토가 만들어집니까? 나무가 서면은 땅이 죽습니까? 목극토합니까? 아니죠. 땅은 좁은데 나무가 너무 많으면 목극토죠. 땅은 넓은데 나무가 있는 동 많은 동 하면 그 땅은 죽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너무 많고 너무 작아도 죽고 너무 많고 너무 작아도 죽어요. 이것을 목다 토색이요 토다 목부요 목몰이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적당하면은 둘 다 뭐예요? 그게 아니고 살아요. 어떠한 면적의 땅에 적당히 나무가 서 있으면은 이 나무도 잘 자라고 그 땅도 활토가 돼요. 적당한 나무에 아까 봤죠? 적당한 나무에 적당한 가위질을 전지를 하면은 나무도 살고 가위의 효율성도 삽니까? 근데 10cm 나무에다가 그야말로 저 벌목하는 전기톱을 들고 가버리면은 너무 세서 나무가 약해서 죽겠죠. 근데 100m 나무에다가 면도칼을 들고 가면은 목 때문에 금이 날이 다 나가서 죽겠죠. 그건 뭐에서 이루어져요? 극에서 이루어져요. 생 중에도 극이 있고 극 중에도 극이 있죠. 뭐가 안 되면 극이 됩니까? 중화가 안 되면 극이 됩니다. 그러면은 동양에서의 치료 원리, 한의학의 치료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삶의 원리는 뭐예요? 중화.
뭐 해라? 야, 적당히 해라. 과하면은 과분하고, 적어도 아쉽고, 이렇게 되죠. 중화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멋있는 모습은 뭔가 하면은 상생상극이 공존하면서 뭐가 돼 있을 때? 중화되어 있을 때가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는 중화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져야 되고, 내려갈 때는 중화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살려야 되고, 비천하게 남에게 엎드리지 않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올라가면은 살짝 숙이고, 내려가면은 들고 해서 중화를 이끌어내야 된다. 천지만상의 도는 기본적으로 중화의 도라 그래요. 그것을 나중에 이러한 삶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을 정격이라 그래요. 이게 정상적인 격이다. 그런데 특별한 격이 있어요. 그게 이제 화로만 뭉쳐있는 격. 그걸 아까 염상격. 수로만 뭉쳐있는 중화가 아닌 격. 이런 것을 윤학격. 이런 것을 정격 외에 외격 내지는 특별격. 뭐 이런 식으로 특별하다. 사회의 보편성, 우주의 보편성은 중화인데 중화가 아닌 어떤 모습으로 또 존재하는 것들도 있더라. 그래서 의외다. 외격. 뭐 이런 소리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상극을 보고 나쁘다. 그런 소리 하죠. 그런 소리는 기초 수준에서 하는 소리로 결론 내시면 되겠어요. 자, 내용이 많이 적혀 있는데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은 24페이지 위에서 5번째, 위에서 3번째. 이것이 극중생이며 생중극이며 생극공존이며 극생생 생생극이며 극생멸이며 멸생생이며 멸생생인 중화지도가 주체일 뿐이다. 자, 여기에 잠시 제가 펼쳐놨는데요. 이 복잡한 관계가 존재한다. 목토가 상극하고 중화를 해서 방성대림하고 있는데 큰 숲을 이루는데 나무도 있고 땅도 적당히 중화하면 큰 숲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나무가 너무 많으면 땅 기운이 다 질식해버리고 목다 토색하고 네모치세요. 땅은 넓은데 나무가 적어버리면 나무가 묻혀버리고 토다 목매하고 네모칩니다. 화금이 상극해서 중화하여 방성 성기하는데 적당한 불이 있고 적당한 금이 있으면 녹여가지고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게 성기, 그 그릇을 만드는데 화가 너무 많으면 금을 녹여버려서 못쓰게 만들고 화다 금용하고 네모치세요. 금다 화식하고 금이 너무 많아버리면 화를 꺼버리고 그래서 하나를 죽여버리고 그것도 네모치세요. 자,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가 한번 보세요. 일은 안 하고 큰 돈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일확천금 한번 받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화는 뭐하고? 없고 금만 크죠. 이것을 금다 뭐예요? 화식. 이런 사람은 일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지금 떼돈을 한번 벌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화가 또 너무 많아버리면은 금하고 견제가 안 돼서 금이 녹아버려서 존재가 없어지죠. 이 사람은 일만 할 줄 알았지 자기 돈 한 번 만지고 결과 만져가지고 그걸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13시간 일하면서도 그 정도 되면은 10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2만 원만 받고 가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이 화다금용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일 많이 한다고 돈 번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밖에 나가보세요. 오히려 놀고 있는 사람이 돈 더 잘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인생이 그런 것은 금다 화식의 인생이요. 또 뭐 이런 것은 화다 뭐예요? 금용의 인생이요. 이렇게 해서 오행에서 빗대어 가지고 설명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열이 치받아서 열이 너무 치받아서 자제력을 잃어버렸다. 조금만 열 치받으면 자기 관리가 안 되고 막 사람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게 요즘 분노 조절 장애라 그러죠.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많은 거예요? 화가 너무 많아서 자제하는 뭐가 부족하다. 금이 뭐 했다? 녹아버린 상태다. 라는 요 용어에 집어넣고 해석할 수 있겠죠. 사주가 만약에 화가 많은데 금이 약해서 녹아버리면 이런 삶을 살아요. 심열은 많고. 그러니까 고혈압이 돼요? 저혈압이 돼요? 고혈압 되죠? 열은 많으니까 앉아있어요. 그냥 여기저기 허우적대고 왔다 갔다 하고 있겠죠. 활동하고 있겠죠. 씩씩거리고. 똑같이 산을 오르는데 어떤 사람은 숨도 잘 몰아쉬지 않는데 이 사람은 아니 자네는 왜 그래? 나는 화기가 많아서 그래. 열이 많아서 그래. 그건 타고난 거니까. 그러니까 폐가 죽을 일이에요. 이게. 그것이 화다금용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그 다음에 조금만 열받으면 그 자제를 못하는 사람. 화다금용으로 사는 사람. 일만 하고 임금도 못 받는 사람. 그런 팔자도 있죠. 그건 뭐예요? 화다금용으로 사는 사람. 일은 안 하고 돈만 생각하는 사람. 그럼 다 뭐예요? 화식으로 사는 사람. 이제 인생이나 몸이나 건강이나 전부 여기다 넣어서 다 해결을 해야 하는 동양의 이치의 기본적인 가장 큰 도식인데 그것은 기본적인 법칙 가지고는 안 되고 이 방대한 생극 속에 생중의 생, 생중의 극, 극중의 생, 극중의 극 그것도 사상이죠. 다시 생중의 생중의 극, 생중의 생중의 생 이렇게 해서 또 나누고 해서 그 속을 깊이 파악해야 제대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의미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적어놓은 그 옛날 어르신들은 왜 이것만 적어놨을까? 나머지 너들 알아서 알아요. 알아서. 어디 가서 알아서 알아요. 공부를 했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뭐 이것만 달달 외워가지고 쓰면 되겠느냐 이러는 의미. 그 사주를 보는데 목생화, 목이 있으니까 화를 생합니다. 이 소리 하면은 그 문제가 있죠. 자, 이거라도 그러면 그 생이 되니 뭐 안 되니 양 지리고 안 따지고 보는 건 괜찮은데 살을 주체수로 본다. 이게 문제가 많아요. 살이 말이죠. 죽을 살자예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그러면은 한 사주에 살이 20개 정도는 들어가요. 대운까지 넣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왜 안 죽고 살아요? 살이 안 맞다 이 소리예요. 망신살, 망신당해서 죽었다. 그러면 죽었다냐, 죽을 뻔한 거냐, 죽을 지경이냐 하는 의미의 정도가 있을 것이죠. 그러면은 살만 봐야 돼요? 세력을 파악해야 돼요? 결론은 이 학문으로 다시 들어와야 돼요. 살을 제대로 하시려면, 살을 하시더라도. 근데 정통에서는 살이, 여기 지금 살이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데 이걸 하시더라도 제대로 하려면은 이 원리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해석이 제대로 나온다. 여기서 살 소리는 안 나왔지만은 아까 화가 많으면은 금을 죽입니까? 예? 그게 살이지. 이긴다를 넘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인다가 된다. 무슨 살, 망신살, 뭐 역마살 이런 것이 그거는 나중에 부수적인 소리들이에요. 정통명리는 원리 이치를 갖고 있는 의미.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대신 이걸 들고 여기 들어가면은 해석의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무슨 살이 끼었으니까 어때? 그건 너무나 간단해 한 소리. 그 다음에 토수상극하여 중화하면은 방성지소요. 자, 자연의 형상에 빗대고 있습니다. 토를 흙이라 봤고 수를 물로 봤어요. 둘이가 적당하면은
댐을 이루고 못을 이룰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런데 수가 많으면 뚝을 터뜨려요? 그럼 수곡토도 있죠. 이기는 경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댐은 끝없이 높이 쌓아놨는데 물이 요만하면은 얘 물은 말라버려요? 토극수도 있고 수곡토도 있고 둘이 적당해서 중화가 되면은 그 물을 잘 가두어서 쓸모있게 만드는 극 중에 뭐가 나온다? 생이 나오니까 그것이 우리 자연에서는 못이 아니냐 이런 소리. 댐이 아니냐. 그래서 방성지소인데 이렇게 바야흐로 이루어지는데 그건 생이에요. 근데 토가 너무 많아버리면 수가 막혀버리고 질식해버리고 그 다음에 수다 토류하고 수가 너무 많아버리면은 흙이 뭐하고 떠내려가 버리고 토만 어떻게 수를 이겨요? 물 많으면은 뭐 제방이고 뭐고 다 터져 나가버리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금목이 상극하여 중화하면은 방성동량이요 바야흐로 이루어진다. 동량 큰 나무가 제대로 자라게 해주는 제목감을 만들어준다. 아까 했죠. 나무가 이렇게 크는데 금이 적절히 전지를 해주면은 그 나무를 제대로 쓸모있는 나무로 만들어줍니까? 이거는 극 중에 뭐예요? 생이죠. 그런데 이 금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제대로 자르지 못하고 확 해버리면은 금다 목절이요. 금이 너무 많으면은 목을 뭐하고 죽일 수 있고 여기에 극이 아니라 이기는 게 아니라 살이 들어가요. 죽일 수도 있죠. 그래서 아까 봤죠. 뒷생각 너무 하는 사람이 시작을 못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금다 목절이요. 시작만 할 줄 알았지 뒤를 못 보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목다 금결이요. 그 나무가 너무 커서 여기에 면도칼 들고 가면은 금극목이 되겠느냐 하면 오히려 목 때문에 금이 다 이빨이 빠진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 해서 금다 목절이요 내모치고 목다 금결하고 내모치세요. 목이 너무 많아버리면 금이 결 이빨이 빠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수화 상극인데 그렇게 해서 중화하면 방성상제인데 바야흐로 서로 가지런해지는데 수가 너무 많아버리면 불이 꺼져버리고 그러면 수가 화를 이긴다는 소리죠. 그런데 내모치고요. 화다수정이요. 화가 너무 많으면 수가 화한테 지니까 정발돼서 없어지죠. 화다수정이요. 자, 어디에 들어가는가 보세요. 일하다가 잠을 못 잤다. 뭐예요? 화다 수정. 잠만 자다가 오늘 한 일이 없네. 뭐예요? 수다 화식. 적당히 자고 적당히 일해서 효율이 좋네. 뭐예요? 수화 상제. 기재, 상제. 주역에서는 그렇게 해요. 극관계지만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균형이 깨진 것을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생이 좋다, 극이 나쁘다. 이런 소리는 있을 수 없고 가장 좋다, 나쁘다의 결론은 뭐예요? 중화가 되지 않은 과불급을 뭐라고 합니까? 나쁘다. 중화가 되면 뭐한다? 극이라도 생이 되고 좋다. 그래서 상생상극의 이치가 기본적인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그 다음에 목국토, 토국수, 수국, 화극금 이거 가지고는 동양학문은 절대 깊이를 풀어낼 수 없다. 그리고 더 다른 그러면은 지금 설명한 거 보면 이게 다 깨져버려요. 깨지고 그 깨트리면은 다음에 후학들한테 어떻게 책을 써서 전달합니까? 결론은 알아서 깨치라 이런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 틀은 주고 나머지는 깊이 생각해서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는 양이라고 보편적으로 얘기하는데 속속들이 보면은 양 중에 음도 있고 어떤 것은 뭐 양중 양도 있고 뭐 이렇다 이런 게
그리고 오행을 그리는 법도 생을 밖으로 놓는 게 있고 안으로 놓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가 지금 한두 페이지 어디 가시면 되는가 하면은 28페이지 가보세요. 28페이지에 화토 공존적 기본 생극도 해가지고 외형 내기도, 외기 내형도, 생극 공존 확장도 이렇게 그림이 있죠 밑에. 그게 사방으로 펼쳐야 되는데 지면 그 관계상 한쪽으로만 이렇게 펼쳐놨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못 보셨을 거예요. 이런 책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오행의 원리를 속속들이 파악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 나중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극이 따로 있겠어요? 생극이 지금 같이 가겠어요? 생극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화될 때가 가장 멋있는 모습을 갖고 있다. 그래서 24페이지 오행의 생극상제, 생과 극이 서로 가지는 하다. 거기에는 무슨 법칙이 들어있다? 금화교역의 법칙이 들어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설명드릴게요. 적당한 준비를 한 다음에 적당한 시작을 할 것이고, 맞아요? 그러면서 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시작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이란 금의 견제를 받는 시작이 제대로 된 시작입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적당한 시작에 적당히 활동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이렇게 하면 어떤 나중에 나에게 휴식, 안정을 보장할 것인가를 견제받으면서 하는 활동이 제대로 된 활동입니까? 그래서 생극이 제대로 중화돼서 공존해야 돼요. 생만 있고 극만 있어도 안 되고 극만 있고 생만 있어도 안 되고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제가 아래가 너무나 더웠다. 며칠 전이 너무나 더웠다. 그러면은 이 너무나 더운 것을 뭐 합니까? 비가 와서 또 뭘 하는 거예요? 기온을 낮추고 이렇게 해서 극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여름은 계속 치달아 올라가고 있습니까? 여름으로 생이 가는 동안에 극이 또 내려와서 중화시키고 이렇게 가고. 자, 너무 더워요. 화예요? 우리가 하는 소리가 뭐예요? 뭐가 오겠구만 이 소리를 해요. 더우면은 비가 오겠구만. 비는 오행이 뭐예요? 수죠. 수극 화예요? 그건 나빠요? 근데 비가 몇 날 며칠 거치지도 않고 오면 나쁘죠. 뭐 하게 오면? 적당하게 오면 좋은 거죠. 자, 오늘은 생극까지 공부를 했습니다.